안녕하세요. 유정살롱TV의 장유정입니다. 오늘은 유정살롱에 가장 잦게 들어오는 문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. 그 사연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. 직장을 다니다 보면 무리 중에 뒷담화를 습관처럼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. 가끔은 몰라도 매번 하는 뒷담화는 참 힘든 것 같아요. 매번 동의를 하기도 그렇고 안 하자니 왕따를 당할 것 같고 뒷담화에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? 직장인의 꽃은 뒷담화라고도 하잖아요. 뒷담화는 사실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. 아예 안 하자니 내 속이 타들어가고 너무 자주 하자니 내가 성인군자는 아니지만 또 이해가 일정 부분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속도 조절을 하고 싶은데 정도 조절을 하고 싶은데 입만 열면 뒷담화를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. 근데 그 직원 무리가 나랑 친할 경우에는 여기에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사연에 되게 공감이 갔어요. 뒷담화를 하는 사람의 심리는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가장 흔한 경우예요. 여러분이나 저나 그냥 가볍게 하는 뒷담화에 깔려있는 심리는 공감받고 싶다는 겁니다. 그 상사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아요. 근데 그 상사가 나에게 무슨 일을 시켰는데 나는 이렇게 일을 하는 방식이 나랑 맞지 않는 거야. 그 상사 진짜 이상하지 않니? 여기에 대해서 진짜 이상해, 이 한마디 들으면 내 마음이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요 정도로 나랑 공감받고 싶다, 난 정말 공감받고 싶다 할 때 하는 뒷담화가 있습니다. 이거는 어떻게 보면 뒷담화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풀고 나면 다시 또 그 상사나 아니면 내가 뒷담화를 했던 대상과 또 잘 지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대부분의 뒷담화는 이 첫 번째 심리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두 번째와 세 번째예요. 두 번째 경우는 자꾸 편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. 다시 말해 간을 본다고 하죠. 우리 직장을 다니면서도 꼭 편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해서 누구의 뒷담화를 해서 나의 편이 돼주면 쟤는 내 편, 나의 편이 안 돼주면 쟤는 나하고 원수, 이렇게 편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굉장히 유치하지만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는 무리이기도 해요. 자, 세 번째 심리입니다. 세 번째 심리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위험해요. 이간질하는 친구들이죠. 이쪽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 가서는 저렇게 얘기해서 양쪽에게 본인은 모두 다 좋은 사람이지만 이 양쪽 사람들끼리는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는, 이렇게 이간질을 목적으로 뒷담화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히 공감받고 싶어서 하는 친구들의 뒷담화라면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공감해주고 끝나면 되지만,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뒷담화는 나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. 사실 뒷담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뒷담화를 하는 당사자가 아니고 그 뒷담화를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. 이유는 간단해요. 만약에 내가 듣고 있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 때 잘못 말이 나가게 되면 나는 나도 모르게 같은 가해자가 되어 있을 수 있고요. 만약에 내가 그 뒷담화에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그 뒷담화를 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그 무리와 어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해도 나에겐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. 여기다 체질적으로 뒷담화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뒷담화는 옳지 않은 거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가 유난히 더 불편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, 뒷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는 사실은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자리예요. 근데 여기에 내가 논리로 나서면 감정과 논리가 만나면 실은 논리가 치게 돼 있어요. 물론 뒷담화를 하지 않거나 뒷담화를 싫어하는 가치관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이 이유만으로 내가 그 자리를 무르 자르듯이 자르고 나와버리면 그 사람들은 이미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. 혼자만 너무 깔끔한 척 한다거나 아니면 혼자만 유난을 떤다거나 쟤 저러고 가서 상사한테 아부할 거야 라는 이상한 오해를 사게 된다고요. 실은 여러분이 옳은 게 맞는데 우리 사람은 꼭 마음이 논리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에는 이 감정을 다스려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러면 뒷담화 자리에서 아예 방법이 없냐? 그렇지는 않죠. 그랬으면 제가 이 동영상을 아예 안 찍었겠죠. 방법은 있습니다. 바로 상대의 감정과 느낌에 동감하는 겁니다.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었겠다. 네가 그렇게 느꼈구나. 이 정도로 감정만 동의를 해주시라는 겁니다.
그런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. 아까 제가 그 뒷담화하는 3가지 심리 말씀드렸잖아요. 여기서 첫 번째는 동의를 원하지만 두 번째, 세 번째는 편을 가르거나 이간질을 하는 친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두 번째나 세 번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다시 이렇게 물을 겁니다. 그럼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?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? 너도 그 사람 나쁘다고 생각하지? 이렇게 물어볼, 캐물을 거라고요. 그럴 땐 나의 느낌을 얘기하시면 돼요. 아, 나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아. 정도만 얘기하시라는 겁니다. 이거는 그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도 그 뒷담화의 주인공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만 얘기한 거잖아요. 이게 가장 안전한 표현이라는 겁니다.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무리나 그 뒷담화를 하고 있는 그 사람과의 친분을 위해서 괜히 오버해서 그 뒷담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, 예를 들어 그 상사 진짜 이상하다, 걔 진짜 또라이다, 이렇게 같이 뭔가 하나 얹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역으로 그 평가르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간질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의도에 말려들어서 나중에 소문이 여러분이 그 뒷담화를 주도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게 됩니다. 아니,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, 여러분들이 이걸 고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? 직장 관계라고 해서 우리 형제 자매를 맺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, 그렇다고 해도 너무 깔끔하게 딱 잘라낼 수도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?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뒷담화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. 뒷담화는 내 감정을 그냥 공감받고 싶을 때도 저희가 사용하는 게 뒷담화거든요. 실은 내 감정, 나 억울했던 감정, 기분 나빴던 감정을 공감받고 싶은데, 회사는 아무래도 일과 사람이 얽혀 있다 보니까 나하고 얽힌 사람이 들어가야만 그 스토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의 뒷담화가 되는 거지, 실은 우리가 의도하고 누군가를 작정하고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뒷담화가 꼭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거, 나의 감정을 정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, 그렇지만 너무 잦은 뒷담화는 절대 좋지 않다는 걸 꼭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? 오늘도 혹시 퇴근하면서 뭔가 찜찜한 마음은 회사에 놓고 오신 건 아니세요? 모든 거 다 털어버리시고요, 마음 잘 챙기셔서 오늘도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좋아요와 댓글,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. 더 많은 이야기 나누길 원하신다면 네이버 카페 유정살롱에 남겨주세요.